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우리 흔히 미련한 사람을 두고 매를 번다 그럽니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 될 일 같고 괜히 입초시를 떨어서 매를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 우상호 의원이 그런 사람이죠. 바로 며칠 전 보는 2월 8일이죠. 어제 그저께 2월 8일 뜬금없이 안철수, 이현주를 철새니 뭐니 그야말로 비난했다가 이현주 의원에게 그야말로 된통 되치기 당했습니다. 100% 업어치기 당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이현주 전 의원, 이현주 후보 부산에서 뛰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우상호 너는 2000년 5.18 전야제에서 흔한 이야기로 너희들이 성스럽다는 그 5.18 전야제에서 송영길, 김민석, 박노해 등과 어울려서 술판을 벌이고, 광란의 술판을 벌이고, 그것도 여성 접대부를 끼고 광란의 술판을 벌이고 찾아온 임수경을 갖다가 거칠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몰아냈던 네가 어찌 감히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지게 되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느냐 라고 아주 완전히 묵사발을 냈죠.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우상호 후보 갑자기 또 뜬금없이 강난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의 손편지를 보고 울컥했다. 내일 즉 2월 11일은 박원순 전 시장의 67번째 생일이다. 나는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상호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박원순은 영원한 나의 동지다. 이 좀 보면은 우상호 씨가 정말 미련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흔한 이야기로 배 째라, 그래 어쩌겠냐 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이현주 후보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상호 씨가 이야기한 대로 본인 스스로가 이현주 의원의 업어치기를 당하고 나서 평생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었다. 2000년 광주에서 있었던 NHK 단란주점, 룸사롱이죠,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 사건은 평생 자기의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그 우상호 씨는 또 갑자기 내일이 박원순 전 시장의 67번째 생일이고, 최근 보면은 내 남편 박원순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사실상 그 여성 피해자에게 2차, 3차, 4차 무한대의 추가 가해를 가하고 있는 강난희 손편지, 그것을 읽고 울컥했다. 이거 보면서 정말 우상호 씨가 정말 매를 버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현주 전 의원, 이현주 후보는 아예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지금 민주당은 괜히 쓸데없이 이러고 저러고 군말하지 말고 2000년 그 당시에 NHK, 광주 NHK 광주에서 있었던 새천년 NHK 그 룸사롱에서 단란주점에서 있었던 당사자들, 즉 송영길, 김민석, 우상호 출당시켜라. 그래야만이 권력형 성범죄를 그래도 근절하겠다는 너희들 입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노해 시인, 노동 시인이나 박노해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사건 이후에 나름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차례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아마 자리 제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 제한을 갖다가 일체 다 거부하고 조용히 지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상호 씨 나와서 뻔뻔하게 철새니 뭐니 헛소리 짓거릴 수 있느냐. 당장 네가 21년 전에 광주 5.18 전야제 때 했던 그걸 잊어먹고 있느냐.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호 씨는 강난희의 손편지를 보고 울컥했다. 저는 강난희 씨의 손편지를 보고 울컥한 게 아니라, 저는 강난희 씨의 손편지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손편지,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보낸 한쪽짜리 편지, 이 도합 3장의 편지를 보면서 울컥한 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서 하마터면은 제 데스크탑 컴퓨터의 모니터를 깰 뻔했습니다. 이따가 저 이렇게 후한무치한가. 근데 그 후한무치로 따지자면 뭐 민주당도 뭐 둘째가라면 서럽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분명히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그 지역에 해당 선거에 이른바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부정, 부패 등 중대한 사유로 보궐선거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 당의 선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라고 당원 당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낙연 당대표가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는다라는 그런 뭐 묘한 꼼수를 부려서 당원 당규를 바꾸고,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 부산에서는 3명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당원 당규까지 바꾸어가면서 우격다짐으로 후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현주 의원이 출당시켜라, 그래야만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정말 그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저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번에 우상호 씨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막가파식으로 배짜라식으로 진짜 폭주를 하면서, 아니 지금 이현주 의원 이 보면 21년 전에 NHK 룸사롱 사건을 갖다가 딱 문제를 제기하면서 너의 성인지 감수성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최소한 강난이 손편지에 울컥했다. 그리고 내일은 박원순 전 시장의 67번째 생일이고, 박원순은 나 우상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영원한 동지다 라고 어깃장 놀 일은 아니죠. 그건 뭐냐니까, 한마디로 대다수의, 뭐 대개문 빼고 대다수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 이성이 있는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인 겁니다. 한마디로 좌파 특유의 선민의식이죠. 우리들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너희 개, 돼지 같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선택받은 철인들이다. 너희들이 그저 전두환 정권에서 귀신 그냥 눈치 보고 있을 때 나는 그 당시 이한열과 함께 화염병 던졌다. 어쩔래?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김일성, 그들이 이야기하는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부터 통일의 꽃이라고 칭송을 받고 북한에서 지금도 임수경을 또 받들고 있는 그런 임수경이 선배들한테 인사하러 왔다 했을 때, 야 너깐 뭐가, 그때 막 상소리 했, 임수경 씨 읽어보면 막 어마어마한 쌍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너깐 뭐가 감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나와 김민석과 송영길과 박노혁에 있는데 네가 어디 낀다고 여기 와서 얼찐거려? 라고 그야말로 거칠게 몰아냈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인지 감수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 하는 그와 같은 철저한 선민의식입니다. 이것이 마오이스트, 요즘 네오마오이스트, 마오쩌둥과 그들이 벌였던 똑같은 생각입니다. 또 옛날 레닌과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 그 러시아 혁명, 소비에트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요? 1917년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들이 터잡은 곳은 어디입니까? 말로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만민이 평등함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작 공산당 간부들은 크레므린 궁에서 삽니다.
클레므린 궁국, 바로 러시아 황제들이 살던 클레므린 궁에서 삽니다. 중국의 마오, 조원라이, 주더, 류샤오치 어땠습니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한 이후에 그들이 사는 곳은 평범한 서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황제가 머물렀던 자금성 그 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비원 같은 곳이죠. 아주 은밀한 중난하이라는 곳에 스물 몇 채 그 전각에 바로 그 당의 고위 간부들이 거기서 그야말로 일반 서민들과 동떨어져 살았던 겁니다. 그와 같이 네오 마오이스트인 지금 386 운동권, 586 운동권 이 친구들은 우리는 너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뻔뻔하게 일반 국민, 일반 서민들의 어떤 감정은 이런 거는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남이의 손편지를 보고 울컥했고 내일이 박원순의 67번째 생일이고 나 우상호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박원순의 영원한 동지 한 몸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이 오만방자하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권을 갖다가 계속 장기 집권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자를 출마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